자, 봅시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고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극한이라고 하는 놈은 새로운 수이므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라서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계산을 한다. 계산은 등식의 계산과 부등식의 계산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부등식의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지. 극한 문제인데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뭐야? 샌드위치 정리다. 이제 요런 패턴을 알아두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게 다예요.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다. 이제 주의할 점이 수렴할 때다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샌 17페이지. 유형 12번. 유형 제목을 보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대소관계가 번역하면 부등식이고 극한이고 부등식이다.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87번을 보면 삼항 부등식이 등장을 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어려운 건 그닥 없는 것 같고, 앞에 있는 얘기는 뻔하니까 뒤로 넘어가서 90번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 12번을 보라 라고 했는데, 유형 12번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유형의 마지막 문제도 그냥 부등식을 판별식으로 대체해서 제시한 거 뿐이 없으니까 변별력이 크게 없다. 97번을 풀어보라 라고 했어요. 97번. 97번은 합답형 문제고,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중에서 옳은 게 뭐니? 라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왜 풀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하는 거지. 일단 기억 때문에 풀라고 한 거거든. 기억. 기억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절대값 an이 0이다.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0이니 하고 물었죠. 자, 야,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접근했니? 기억은 옳게 판단했니? 못했니? 옳게 판단을 했어? 왜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안의 놈도 0으로 수렴하죠? 어떻게 생각해 봤니? 그래프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합성함수로 본 건가? 아니지. 근데 an 그래프로 생각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억 때문에 풀라고 한 거거든. 기억 때문에 왜 풀라고 한대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려 있어요. 풀이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97번의 기억을 풀이를 보면 이제 부등식이 등장을 해 있죠. an은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 크거나 같고 an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했다라면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근데 해설을 보면 그냥 이 부등식이 이걸 보고 부등식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 AN은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N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문제의 주제는 이거야. 극한이고 부등식이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라 라고 하는 명제는 당연해 보이고 유형 12번 수준에서는 뭐 어렵지도 않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느닷없이 여기에 이 부등식이 등장을 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죠. 따라서 얘가 수렴을 하는데 그 극한값이 뭐야? 0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기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발상을 해내? 이 발상은 두 가지거든.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알아볼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라는 걸 알아보나?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하겠어요. 물론 이 질문도 문제를 푸는 현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틀렸지. 일단 틀리고 난 다음에 너는 맞았는데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맞은 거고 틀리고 난 다음에 이걸 생각을 이제 풀이를 봤더니 딸랑 이렇게 제시돼 있어. 그럼 이게 물론 이게 이제 된다라는 전제에 얘는 쉽지. 그런데 얘를 생각을 해낸다라는 건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해보자. 이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유형에서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절대값 x는 범위 함수다. 요 사실을 좀 알아둬야겠어요. 절대값 x는 차별함수인데 차별함수와 범위함수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범위함수란 말은 공식적인 수학 용어가 아니고 큰 탐이 붙인 건데 범위를 가진다라는 거거든. 이때 범위가 뭔가요? 이때 범위가 이거다. 이게 뭔데? 저기 적혀 있는데 이거 여기다 다시 적으면 x는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놈이다. 그런데 절대값에 대하여 요거를 자주 생각하진 않거든. 왜 자주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랬을 때 요거 등식이야.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 이것도 등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부등식보다는 등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값에 대하여 등식과 관련된 성질을 머릿속에 있지만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근데 이제 발상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제 극한에서 부등식과 관련해서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므로 오케이? 그러므로 이제 극한 문제, 함수의 극한 또는 수열의 극한을 풀 때는 이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가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가진 상태로 있어야겠어요. 예를 들자면 1차 함수는 우리가 평상시에 좌표 평면의 직선으로 표현된다가 기본적인 이미지이지만 그게 함수론 문제, 즉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제시된 문제에서 1차 함수가 등장하면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두
두 가지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다. 또 하나는 닫혀 있다. 즉 1차 함수 길이는 합성을 했을 때 1차 함수다. 알아 몰라. 1차 함수 길이는 합성을 하면 1차 함수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A 괄호 cx 플러스 d 괄호 닫고 플러스 b는 acx 플러스 a d 플러스 b. 늙은 대로 하려니까 존나 힘드네. 1차 함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절대값이 극한 문제에 등장을 하면 부등식 역할을 해서 범위 함수이므로 부등식 역할을 해서 샌드위치 정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이해 갔나? 그런데 이제 만들 수 있나는 또 다른 문제지. 그러면 이게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봤을 때 이건 항이 2개짜리잖아. 이 항인 건 극한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극한끼리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지 극한값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는 세 개니까 3항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3항이고 이건 2항이지.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조금 지금 배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이게 절대부등식이거든. 절대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 마이너스 x거든. 이해 갔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x거든. 그래서 이 x로 해주면 넘기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절대값 x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절대값 x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x가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가 되긴 해요. 문제는 이 아이디어도 좀 부담스럽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생각을 왜 하나요? 궁극적으로 3개 항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거는 2개 항이고 항이 2개짜리고 이거는 3개 항이 3개짜리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있던 데다가 요거를 추가를 한 거잖아. 그런데 그럼 3개 항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에서 꼭 알아둬야 될 점 중에 하나지만 간과하고 있는 거거든. 뭔데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원하는 거죠. 뭐가 주어진 거고 뭐가 원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주어진 게 이거라고. 이게 원하는 거라고. 그럼 원하는 게 마이너스 x가 아니잖아. x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처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알아두는 수밖에 없겠어요. 다만 요 구조는 좀 알아둔다. 원하는 게 가운데 오고 주어진 게 양쪽에 와야 된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당연한 거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있을 수 있어. 원하는 거, 주어진 거, 원하는 거. 그러면 영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갔죠?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지? 하면 이거지. 이거는 부등식이다. 이거거든. 근데 얘는 뭐야? 범위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도 숨겨진 부등식이다. 라는 걸 알아두자가 주제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근데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것들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등식이 등장을 했죠. 부등식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AN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N분의
an 플러스 1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혹시 이 생각도 쉽지는 않아. 그럼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뭐야?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뭐죠? 이 형태를 보고 떠오르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 부등식은 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뭐야?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발상이 뭐가 되느냐면 등비수열 우리 수업에서 그냥 GP로 적고 있어요. 뭐의 약자야? Geometric Progression. 아씨, 발음 작살. 자, 그래서 GP의 뭐 정의죠. GP의 정의가 뭐야? 이거지. 앞의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 이해가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AN이 0이 아니라면 이걸 넘기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형태거든. 근데 부등식이니까 부호를 헷갈리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모든 항은 0보다 크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정의다. 그러면 정의로부터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게 정의야. 뒤에 있는 게 뭐야? AN, 일반항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의로부터 일반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니? 이거거든. 결국에는 이걸 만약에 떠올렸다라고 하면 등식으로부터 부등식이야. 이걸 우리 수업에서는 뭐라고 했죠? 응용 문제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 즉 등식으로부터 부등식으로 이 유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니?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계속해 보면 어떻게 했었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열에서 강조한 게 두 가지 방식, 즉 귀납 추론과 축차 대입 이 두 가지를 알아두자. 기본 방법론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런 꼬라스니는 뭐? 축차 대입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다. 뭐 A1분의 A2는 크다. 3분의 1. A2분의 A3는 크다. 3분의 1. 뭐 이상하게 적나요? 뭐 하려고 하겠니? 곱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A3분의 A4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N-1분의 AN 오케이. 는 3분의 1보다 크다고 모든 항이 양수예요. 그래서 얘들을 싹 다 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뭐가 나오지? 씩씩씩 하면 A 1분의 A N은 3분의 1에 몇 개죠? n-1승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크다라고. 반대네, 씨발. 존나게 선생님 뻘짓을 하는데 씨발 봐주지도 않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 나왔잖아. 저기에 뭐가 있어? 0이 적혀 있잖아. 이걸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A1분의 AN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AN이니까 따라서 보면 이걸 바꾸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주어진 것 가운데 오게 하고 A1 곱하기 0은 0이다.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3분의 1에 n-1승이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치면 얘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같으니까 따라서 얘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디귿은 디귿이 아니고 니은은 맞다죠. 이해 갔나? 오케이? 뒤에 풀이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뒤에 풀이를 왜 그렇게 하는지 선생님이 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디귿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풀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풀이를 보면 루트 an을 an의 2분의 1승으로 바꿨어. 너는 바꿔봤나? 일단 안 바꾸죠. 존나 안 바꿔. 그리고 난 다음에 로그를 갑자기 또 취해요. 상용 로그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그 an을 다시 bn으로 놔요. 그러면 bn이 뭐야? 등비 수열이 돼요. 이걸 이제 이용한다. 뭐 거의 2급이지.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것도 씨발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해? 인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승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이 지수 이게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가 수열을 배우는 과목인 수학이 즉 대수 과목에서 수열이 세 번째면 첫 번째가 지수고 지수에서 유리수 지수를 배웠으므로 연관성은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지. 뭐가 됐든 이런 거야. n이 0보다 크다. 실수란 뜻이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이 루트 an이다. 그럼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제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an 플러스 1 제곱은 an이다. 요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 뭐 극한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 극한인데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나왔어. 무슨 개념이 떠오르길 원할까? 극한 문제인데 리미트가 붙어있는 극한 문제잖아. 그런데 얘랑 얘가 같이 나왔어. 너한테 뭘 요구할까? 떠오르는 거 있나? 이런 게 이론을 얼마큼 체계적으로 큰 탐이 가르친 이론을 얼마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느냐거든. 이렇게 필요한 게 부분 수열의 극한이다. 즉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부분 수열이죠. 이해 갔나? 부분 수열이랑 이걸 집합으로 봤을 때 수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집합이거든.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요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부분 수열의 극한은 이놈이 수렴하면 이놈도 수렴하는데 그것과 같은 놈으로 수렴한다는데 문제에서 보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게 알파의 제곱은 알파다가 되고 알파는 0 또는 1이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이걸 넘겨서 해보면 1만 나오지. 마이너스 1은 안 되지. 이렇게 되는데 an이 양수이므로 근데 an이 양수라고 해서 그렇지. an이 양수지. an이 양수라고 해서 그 극한인 알파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 0으로 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소함수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해야 된다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완벽한 풀이가 아니고 추측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결론이 있기는 하다는데 뭔가 답을 내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랬을 때 큰탐한테 배운 사람은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둘째고 가장 우선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돼? 수열의 극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열이다. 그래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뭐 A1이 1이다. A1이 2분의 1이다. A1이 2다.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본다. 왜 1을 생각하나요? 하면은 지금 A1이 1이라면 AN 플러스 1도 1이죠. 그러니까 A1이 1이면 A2가 1이죠. 이 식을 보고 1을 생각한다는 건 이거.
좀 자연스럽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극한이 뭐가 돼? 1 되죠. 이해 갔나? 이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분의 1. 그러면 A1이 2분의 1이면 A2는 루트 2분의 1이고, 그지? A2가 루트 2분의 1이면 A4는 4제곱근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뭐가 돼? 이 0이 되는.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2면 A1이 2면 A2는 루트 2고 뭐 이렇게 가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 4제곱근 루트 2고 8제곱근 루트 2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있다 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지금 여기서 과감한 건 이 가정을 했지.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면 극한값이 1만 있는 게 아니고 2도 0도 있으므로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걸 빼고는 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귿을 어떻게 지금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판단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특히 나요. 1 다음에 왜 1을 생각하고 1 다음에 이것들을 왜 생각했는지를 지금 납득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해 갔나? 그리고 요거는 부분수열의 극한.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발상하기가. 내가 눈에 얘기했던 진동수열로서 AN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결과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거가 발레가 되어서 리얼은 틀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리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서도 쉬운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둡시다. 진동수열. 됐죠? 정리하세요. 이것도 이제 내신을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가우스라는 놈은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요 놈을 그 수열의 극한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열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디귿을 나열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열이라는 방법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도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그때는 나열이었지만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거든. 이렇게가 어떻게인데요? 라고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예제 2번이 절대값 함수죠. 이번에는 가우스 함수. 이 가우스 함수도 범위 함수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차별함수 할 때도 했지만 차별함수에서 차별함수임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속인다는 표현보다는 숨기기 위해서 제시하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와 가우스 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차별함수로서가 아니라 범위 함수로서도 똑같이 절대값 함수가 가는 곳에 가우스 함수가 따라가겠어요. 유형으로.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절대값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게 결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혼자서 처음 해보라고 하면 어려웠듯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이제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면 n은 정수죠. 정의에 의하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지.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보다 작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게 요거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값보다 샌드위치 종류에 더 근접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이 가우스 x라고 했으므로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우스 x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작다. 가우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겠어요. 문제는 이 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우스거든. 가우스가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죠. 원하는 게 여기에 가 있고 주어진 게 여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주어진 거,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면 상황관계식은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우스 x가 가운데 오면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뭐 풀이가 끝난 셈이지. 그랬을 때 5분의 n을 넣어라. 그러면 뭐야? 5분의 n 가우스 하고 n 플러스 2분의 5를 곱하는데 n은 범위가 자연수니까 n 플러스 2분의 5는 자연수죠.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5를 곱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 뭐 이렇게 길어져 자꾸. 짜증나고로 5분의 n이었나? 5분의 n 마이너스 1하고 n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x니까 5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5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차수가 같으므로 1이다. 여기는 통분해서 해보면 뭐 별거 없이 1이다. 따라서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이런 중간 패턴을 좀 알아두자.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이해 갔나? 오케이. 쌤 펴보세요. 쌤 18페이지. 유형 13번 제목을 보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삼각함수를 포함한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제 이거야. 이거를 조금 전에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가 나왔듯이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나오고 삼각함수도 결국 뭐야? 범위를 가지는 범위 함수다. 삼각함수는 뭐 더 쉽죠. sin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고 겉보기에는 좀 너를 쫄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별거 없어서 난이도 상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공부하시고 쉬운 관계로 패스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계산이 끝났어요. 부등식의 계산에서는 수렴할 때 네가 외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쓰느냐 하면 부등식과 극한이 함께 제시될 텐데 정직하게 부등식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삼각 함수와 같은 형태로도 제시된다. 알겠지? 특히 절대값과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위해서, 수능에는 안 나와요. 내신을 위해서 이렇게 부등식,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를 하자. 알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절대값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는 거였지? x가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는다. 그래서 부등식의 형태는 주어진 것이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잠깐만 이거는 지금 뭘 한 거 왜 있는 거 똑같은 걸 자꾸 지랄이야. 주어진 게 왜 가운데에 있어? 비우시나. 주어진 것 양쪽에 원하는 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야겠다. 어우, 넌좀 쳐다지 말고 좀 선생님. 자, 아무튼 그래요. 이번에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이다. 그래서 정의와 계산은 끝났지만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는 게 이 수열의 극한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24페이지. 그래서 네모 3번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잖아. 뭐 다 이해를 했을 거겠지만 24페이지 빠른 속도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5페이지 박스와 거래 연구 1, 2, 3번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작. 지금 확인을 했겠죠. 확인했는데 24페이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를 한 사람이라면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 다만 경우를 나누고 있으므로 경우를 나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각 경우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근데 실제로 복잡한 건 아니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의미부여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두 가지야 포인트가. 1번은 뭐냐면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눠야 한다라는 사실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은 그로부터.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인데 수렴과 발산이잖아. 수렴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것만 일단 적어주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알아두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수학의 원리 25페이지 박스를 보면 범위를 1, 2, 3, 4번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전적으로는 조금 다르지. 34페이지 수학의 원리 34페이지 실전적으로란 말은 이제 필수 문제 9번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역시 범위를 나누죠. 풀이해서 1, 2, 3, 4. 그런데 그 1, 2, 3, 4에서 나눈 범위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범위가 살짝 달라요. 예를 들자면 25페이지 박스에서는 R이 1보다 크다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각각 1번과 4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34페이지 풀이에서는 R이 1보다 큰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분리해서 한꺼번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하고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이 되는 수열이 다른 수열이죠. R의 n승이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냐. 참고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란 수열은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R의 n승이 등비수열이니까 이 유형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주나요? 이게 이제 그거거든. 범위를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보통은 이제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대로 나눠. 이게 뭔데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오케이? 그 다음에 R이 1이다. 그러니까 R이 1이다. R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나눴죠. 해설에서는.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난 또 정확하게 그렇게 나눈다기보다 이렇게 나눠. 뭐 어떻게 해요? 수직선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여기 그냥 5부분을 생각을 한다. 가장 원론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형태에서 맞춰서 그냥 다 각각을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얘랑 같은 경우가 흔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경계와 나누어지는 세 부분, 총 3 플러스 2, 5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범위 나누기는 그렇게 알고, 일단 다시 한번 중간 체크로 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범위 나누기와 그 범위 나눈 결과 중에서 수렴하는 범위, 그걸 이제 줄여서 수렴 조건이라고 적은 거거든. 이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수렴 조건에 대해서 알 때는 요 전제가 또 요건 몰랐지 하고 자꾸 등장을 해요. 이 전제가 뭔데요? 하면은 이거잖아. 수열의 형태가 이럴 때지. 이거 등비 수열은 맞아.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적인 등비 수열은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죠. A, R에 n-1승. 사실 여기 R에 n-1승이냐 n승이냐는 그닥 큰 의미가 없고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거죠, 이거. A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그 25페이지 그 연구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걸 한 거는 이 부분이 0이 되면, 오케이? 0이 되면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건 맞지. 그런데 0이 되면 등비수열이라 하진 않거든. 모든 항이 0인 수열이 등비수열이라 하지 않아. 다만 고교 과정에서 등비수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학계에서는 등비수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뭐 결론을 내지 않고 있거든.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러면 이게 0이 아닌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앞으로 나가는 거 있지. 그 취급밖에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 굳이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래 마이너스 1승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고. 이해 갔지? 그래서 이걸 주의하자. 이게 뭐야? n이 지금 이거는 a가 뭐 0이 아닌 경우고 0인 경우도 수렴할 수 있어. 뭐 나열을 하면 0, 0, 0,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할 건 이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이게 수렴 조건인데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알아둬야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절대값이 1보다 작다와 R이 1인 거고, 얘는 극한이 뭐가 돼? 0. 얘는 극한이 뭐가 돼? 1. 이 극한이 다르다 라는 건 알아둬야지. 마치 뭐처럼?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마치 뭐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다가 두 개로 나눠지죠. 뭐 절대값 x는 x보다 크다와 절대값 x는 x와 같다로 나눠지고, 이건 뭘 말해? x가 음수다. 얘는 뭘 말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수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는 게 타당하지만 실제로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을 그 극한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그냥 퉁쳐서 절대값이 x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지, 절대값은 양수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 갔니? 그래서 이런 구분은 해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의 정의와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면 여기서는 거기에다가 요 내용이
추가된 것밖에 없고 이 내용도 나의 얼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쉬운 내용이라 저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되겠다.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더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실수할 일은 좀 줄어들 것이다 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해 갔죠? 정리하세요.